순간 달리는 차가 커브를 돌자 그녀가 저의 품 안에 들어왔고 저의 다리 위로 경미 씨가 앉는 듯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저는 블라우스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경미 씨의 그곳을 보고 반응을 해버렸어요. 지금 어때요? 좋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2이 되었고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아가며 쓸쓸함을 감추려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고 저는 그저 일과 빈집을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죠. 집에 돌아가면 라면이 주식이었고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 회사 매출이 정체되면서 브랜딩과 마케팅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광고 대행사를 알게 되었고 그곳 이사님과 미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니크 광고 이사 이경미입니다.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39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게 웃는 얼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장석훈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뵈어야죠. 대표님 회사 자료 미리 검토해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프로다운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안내하며 준비해 온 회사 자료를 펼쳤어요. 경미 이사님은 제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메모하더니 곧바로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지금 타깃층이 4050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구매 데이터를 보면 30대 초반이 더 많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자료를 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광고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미 이사님이 가진 날카로움과 동시에 부드러운 말투 때문일까요? 분명히 일 얘기인데도 왠지 모르게 대화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경미 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제안서 완성됐습니다. 직접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어떠세요? 낮에는 미팅이 많아서요. 저녁 시간이라니 조금 의외였지만 저도 요즘 낮 시간이 바빠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요일 저녁 약속한 시간에 회사로 찾아온 경미 이사님.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블라우스 차림이었는데 낮에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야근이 일상이라서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집중이 잘 돼요. 회의실에 마주 앉아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경미 이사님의 설명은 체계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대표님 회사 제품은 품질이 정말 좋은데 브랜딩이 약해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기획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실 줄은 몰랐네요. 당연히 해야죠. 이게 제 일이니까요. 경미 이사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오래 남더라고요. 제안서 설명을 마치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경미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아, 아직이요. 이사님도요? 저도 못 먹었어요. 대표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으세요? 이 근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회사에서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요? 좋아요.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뭐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의실에서 치킨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도 없고 건물도 조용해서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네, 뭐 집에 가봤자 할 것도 없고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하고 나서 쭉 혼자 살았습니다. 경미 이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일하는 게 제일 편해서 항상 회사에 있어요. 이사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타이밍을 놓쳤죠. 일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39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미 이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은 외롭죠. 근데 뭐 익숙해졌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혼 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치킨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일 얘기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서로의 삶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광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경미 이사님은 직접 저희 회사 촬영 현장을 챙기러 자주 오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이사님이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서요. 당연히 해야죠. 제 일이니까요. 경미 이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단순히 일만은 아닌 뭔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겹살을 먹으며 경미 이사님이 문득 물었습니다. 대표님,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뭐 그냥 TV 보다가 자죠. 이사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요즘은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너무 조용해서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경미 이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더 오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광고 작업이 진행되면서 경미 이사님은 더 자주 저희 회사로 오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최종 시안 가져왔어요. 아, 네. 잠깐만요. 지금 전화 통화 중이에요. 경미 이사님은 제 사무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보니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이사님, 많이 피곤하세요? 아,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커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혹시 이따가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오늘 시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저녁 먹으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경미 이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미 이사님을 근처 한정식집으로 모셨어요. 항상 간단히 때우던 식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상차림이 나왔습니다. 와, 이런데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혼자 이런데 올 일이 없어서요. 그러게요. 저도 항상 빵이나 김밥으로 때우는데 식사를 하며 시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 얘기보다는 서로의 일상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이사님은 주말에 뭐해요? 보통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회사 나와서 일해요. 주말에도 일을요?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드라이브나 한번 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경미 이사님도 눈이 동그래지더니 잠시 후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약속한 대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경미 이사님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왠지 더 편해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는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좋죠. 차를 몰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경미 이사님이 작게 감탄했어요. 와, 바다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대표님, 혹시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저녁은 횟집 어때요? 좋죠. 바다에 도착해서 방파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순간이 묘하게 평화로웠어요. 대표님,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드셨죠? 경미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아이는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전처가 키우고 있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으니까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경미 이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혼 안 한 게 후회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래도 이사님은 일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경미 이사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일만 하다 보면 문득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녁은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이 나왔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경미 이사님이 취기가 오른 듯 물었습니다. 그냥 편해서요. 편해서요? 네. 이사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덜 외롭고 그 말에 경미 이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대표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횟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소주를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표님, 경미 이사님이 작게 불렀습니다. 네, 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경미 이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경미 이사님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사님, 네, 저 이사님이 좋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경미 이사님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대표님이 좋아요. 그러던 순간 달리는 차가 커브를 돌자 경미 씨가 저의 품 안에 들어왔고 저의 다리 위로 경미 씨가 앉는 듯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저는 블라우스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경미 씨의 그곳을 보고 반응을 해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몸을 반쯤 돌리고 숨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미 씨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왠지 모를 이상한 기류가 차 안을 감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 이었지만 서로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쯤 대리기사님이 경미 이사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 왔네요. 경미 이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대답했지만 선뜻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경미 이사님도 문을 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저 올라오실래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떨리는 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미 이사님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도 들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경미 이사님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마케팅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요. 경미 이사님이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대표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경미 이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대표님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미 이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 이상한 여자죠? 처음 만난 고객한테 이런 감정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미 이사님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경미 이사님의 손이 제 목을 감쌌고 저는 그녀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대표님, 네,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소파에서 시작된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경미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긴장돼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경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괜찮은 거죠? 네. 망설이지 말아요.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대표님, 지금 어때요? 좋아요. 경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알아갔어요. 얼마나 머무르면 좋아하는지, 어떤 리듬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누워있던 저의 시선 위로 경미 씨가 보였어요. 석훈 씨, 경미 씨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떨림이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경미 씨, 저 이제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같은 숨을 내쉬며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잠시 후 경미 씨는 쓰러지듯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석훈 씨, 경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이상한 여자 같죠? 왜요? 첫날부터 이렇게. 저는 경미 씨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경미 씨는요? 경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오히려요?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랑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눈을 떴을 때 옆에 경미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 날카롭고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달리 자는 모습은 평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으려 했어요. 어디 가세요? 경미 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 깨웠어요? 아니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경미 씨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주방으로 나와 함께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석훈 씨, 네. 어젯밤 꿈 아니죠? 저는 웃으며 경미 씨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다행이다. 경미 씨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 이거 이상한 건가요? 고객이랑 이러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대표와 광고 이사의 관계였지만 안으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번 광고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며 프로페셔널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둘만 남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경미 씨 집이나 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서로의 집에 칫솔이 생기고 여벌옷이 생기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석훈 씨, 이거 어때? 좋은데? 한번 해봐. 마트에서 장을 보며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훈 씨는 라면만 먹고 살았다며? 응, 혼자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제가 챙겨줄게요. 경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경미 씨가 최종 시안을 가지고 회사로 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건물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석훈 씨, 여기 봐봐요. 경미 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보다 경미 씨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석훈 씨, 듣고 있어요? 아, 응. 미안. 경미 씨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왜? 지금 일 생각 안 나?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미 씨가 자료를 덮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일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왜? 안 돼? 경미 씨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어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될 건 없지. 우리는 사무실 소파에서 서로를 마주했어요. 스릴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저는 더 깊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회사라는 공간,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었어요. 석훈 씨 빨리. 경미 씨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정리하고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혹시나 누가 올까봐 긴장하며 웃었습니다. 광고 촬영 때문에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미 씨도 함께 동행했어요. 대표님, 호텔 예약은 제가 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공식적으로는 각자 방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있을 생각이었어요.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함께 제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와, 바다 정말 예쁘다. 경미 씨가 감탄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석훈 씨, 저기서 사진 찍자. 응, 좋아. 사진을 찍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경미 씨가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처음이야. 나도 누군가랑 이렇게 여행 온 게 처음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길고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는 밤새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경미야. 응. 너 정말 좋아해. 나도 석훈 씨 정말 좋아해. 진심을 담은 고백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훈 씨, 오늘 회의 어땠어? 그냥 그랬어. 경미 씨는? 나도 비슷해. 피곤해. 그럼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쉴까? 응, 좋아. 경미 씨 집이나 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 있었으니까요. 석훈 씨, 응? 우리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
경미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고객이랑 이러는 게. 저는 경미 씨를 끌어안았어요.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우리 둘만 잘하면 돼. 경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경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야. 저는 경미 씨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가 문제야?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경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그냥 편한 사이야? 아니면. 저는 경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그냥 편한 사이 아니야. 그럼 나는 경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경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진심이야. 경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석훈 씨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미 씨 회사 동료가 우리 관계를 눈치챘어요. 경미 이사님, 요즘 장 대표님이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네, 프로젝트 때문에요. 아, 그런 거였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셔서. 경미 씨는 당황한 듯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저에게 전화했어요. 석훈 씨, 우리 들킬 것 같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근데 회사에서 알면 나 큰일 나. 경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 석훈 씨는 괜찮아? 나 때문에 소문 나는 거? 나는 괜찮아. 오히려 당당하게 알리고 싶은데. 정말? 응. 우리 숨길 이유 없잖아. 경미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광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사 매출도 크게 올랐어요. 경미 씨와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석훈 씨, 오늘 우리 집들이 날이야. 그러게. 떨린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했어요. 여기 거실 예쁘지? 응, 마음에 들어.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석훈 씨, 응? 행복해? 당연하지. 경미 씨는? 나도 정말 행복해. 경미 씨가 제품에 안겼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냥 광고 맡기러 간 건데.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 같아. 그러게. 만약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상상도 하기 싫어. 석훈 씨 없는 인생은 이제 생각도 안 나. 나도.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겪었어요. 경미 씨는 여전히 광고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경미 씨가 있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 경미 씨는? 나도 피곤해. 같이 샤워할래? 좋지. 일상적인 대화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좋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석훈 씨, 응? 우리 이제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경미 씨의 말에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응. 나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석훈 씨랑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저는 경미 씨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경미 씨가 부담스러울까봐 말 못했어. 바보, 내가 부담스러울 리 없잖아.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응.
결혼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52살, 39살.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입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광고를 맡기러 간 자리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라면만 먹으며 살던 저에게 일만 하며 외로움을 감추던 경미 씨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라 더 신중하고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쌓아 올린 사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